두 개의 남서부에서 가장 중요한 강으로 나뉜 두 시를 연결하는 다리를 기다리며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정치적 약속이 깨지고 공사가 미완성된 채로 남아있었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브라질에서는 이 기다림이 마침내 끝났습니다. 리우데자네이루주에서 가장 상징적인 인프라 사업 중 하나인 조앙 페이쇼투 의원 통합다리가 개통된 것입니다. 상조앙다바시와 상프란시스코지 이타바푸아나시 사이에 위치한 이 거대한 구조물은 단순한 콘크리트와 강철을 넘어서는 의미를 지닙니다. 이 다리는 극복, 인내, 그리고 지역 변혁의 상징입니다. 강력한 파라이바 두술, 강 위에 1.3km가 넘는 길이로 놓인 이 다리는 집단적인 꿈의 실현이자 리우데자네이루주 북부 지역의 발전을 가로막던 고립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이 영상에서 우리는 인테그라상 다리의 위대함과 흥미로운 점을 알아보고 그 전략적 중요성과 길고 험난했던 건설 역사를 이해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다리가 이미 일으키고 있는 영향들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연결된 시들뿐만 아니라 리우데자네이루 주 전체 내륙 지역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조앙 페이쇼투 의원, 인테그라상 다리는 리우데자네이루주 북부 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상조앙 다바라와 상프란시스코 지 이타바푸아나시를 직접 연결하고 있습니다. 남서부 지역의 주요 강 중 하나인 파라이바 두술강 위에 위치해 있으며 이 강은 수백만 명의 식수 공급과 유역의 경제 활동에 필수적입니다. 다리가 건설되기 전에는 상조앙 다바라에서 상프란시스코지 이타바푸아나로 건너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었지만 그 어느 것도 효율적이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도선을 이용하는 것이었는데 이 방식은 제한적이고 느리며 불안정했습니다. 강을 건너는 데에는 대기시간, 승선, 항해, 하선을 모두 고려하면 최대 1시간까지 걸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날씨가 나쁘거나 강이 범람하는 날에는 서비스가 중단되어 전체 마을이 고립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대안은 훨씬 더 힘들었습니다. 상조앙다바하에서 캄푸스도스 고이타카지스까지 87km를 육로로 이동해야 했습니다. 트라베상에 있는 파라이바두 술강 위에 다리를 건넌 다음 RJ224 도로를 따라 다시 돌아와서야 상프란시스코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경로는 약 1시간 40분이 걸렸고 연료 소모가 더 많았으며 차량의 마모도 증가시켰고 화물 운송과 주민들의 이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오늘날 인테그라상 다리 덕분에 이 경로는 연속적이고 안전한 57km로 줄어들었고 약 30km가 단축되어 이동 시간이 30분을 조금 넘는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이 단축은 물류, 경제, 이동성 측면에서 직접적인 이익을 의미합니다. 트럭, 구급차, 학생들, 그리고 노동자들이 이제는 효율적이고 예측 가능하게 강을 건널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일이었습니다. 이 다리는 길이 1344m, 폭 16.2m로 각 방향마다 두 개의 차선과 넓은 갓길, 그리고 보행자를 위한 측면 보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구조물은 34개의 경관이 깊은 기초에 고정된 기둥 위에 지지되어 있으며 이 기초는 충적토에 앵커링되어 있습니다. 이는 견고하고 세밀한 토목공학적 해법을 요구하는 기술적 조건이었습니다. 다리 외에도 이 공사는 RJ196번과 RJ194번 도로 구간의 현대화 및 조성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총 36km가 넘는 새로운 도로가 건설되었으며 배수시설, 갓길, 그리고 체계적인 도로 표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BR101번 고속도로와 아수 항구와의 직접 연결로 인해 이 공사는 리우데자네이루주 북부와 북서부 지역을 위한 새로운 물류축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2억 9,100만 헤아를 주정부 투자가 이루어진 이 다리는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주며 이전에 고립되어 있던 지역들을 통합하고 이 지역에 새로운 연결의 현실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가 완공되기까지 왜 40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을까요? 조앙 페이쇼투 의원, 통합교의 역사는 무엇보다도 수십 년 동안 고립을 극복하기 위해 싸워온 한 지역의 역사입니다. 이 연결의 필요성은 1980년대에 이미 등장했으며 당시 군사정권 시절 조앙 피게이레도 대통령 정부에서 처음으로 구상되었습니다. 그 당시 몇몇 기둥이 세워지기도 했지만 공사는 초기 단계에서조차 완전히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수년 동안 파라이바 두술 강가에서 볼 수 있었던 것은 지켜지지 않은 약속의 기념물이었습니다. 현지 주민들, 특히 상조항 다바라, 상프란시스코지 이타바포아나와 그 주변 지역 사람들은 극도로 제한된 이동성에 시달렸습니다. 선택지는 느리고 안전하지 않으며 비효율적인 나룻배를 타고 강을 건너거나 짧은 거리를 수십 킬로미터로 늘려버리는 긴 도로 여행뿐이었습니다. 이러한 물류 병목 현상은 농촌 생산물의 유통, 보건 및 교육 접근성, 그리고 서로 이웃해 있으면서도 마치 바다로 갈라진 듯 살아가는 지역사회 간의 이동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후 수십 년 동안 여러 정부가 재개, 연구, 입찰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는 정치적 장애물, 계약 분쟁, 환경 관련 공사 중지 조치,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산 우선순위의 부재로 인해 지속적으로 중단되었습니다. 2014년에 공사가 다시 시작되었지만 2016년에 이번에는 시공사와 관련된 문제로 다시 중단되었습니다. 전환점은 2021년에 찾아왔습니다. 그때 클라우디오 카스트로 정부가 리우데자네이루주의 주요 인프라 우선 과제 중 하나로 이 다리 완공을 약속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치적 조율, 기술적 재평가, 그리고 자금 지원이 이루어지면서 공사는 전면적으로 재개되었고 마침내 2025년 2월에 완공되었습니다. 이 다리는 주의회에서 이 프로젝트의 주요 옹호자 중 한 명이었던 주앙 페이쇼트 의원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습니다. 이 지역 출신으로 오랜 정치 경력을 가진 주앙 페이쇼트는 자신의 공직 생활 대부분을 지역 통합을 위한 일에 헌신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는 2020년에 코로나19로 인해 세상을 떠나 다리가 완공되는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름은 북부 플루미넨시 지역 발전에 대한 끈기와 헌신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브라질 남서부에서 가장 웅장한 강들 위에 1.3km가 넘는 다리를 세우는 일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풍압의 다리 건설에는 세밀한 계획, 정밀한 엔지니어링, 그리고 확고한 실행을 요구하는 일련의 기술적, 운영적 도전이 따랐습니다. 특히 수년간의 중단과 부분적으로만 완공된 구조물의 노후화 이후에는 더욱 그랬습니다. 공사는 수십 년 전 미완성된 교각의 구조적 분석으로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교각들이 현재의 안전 기준에 맞지 않아 보강되거나 철거되어야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깊은 기초 공사를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파라이바 두술, 강가의 토양은 주로 충적토로, 즉 불안정하고 습기가 많으며 표면 하중 지지력이 낮기 때문입니다. 이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해 엔지니어들은 25m 이상의 깊이에 박힌 말뚝을 사용하기로 했으며 이는 지하의 더 단단한 층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각 기둥은 고강도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로 현장에서 제작되었으며 다리의 34개 경관은 모두 대형 크레인으로 배치된 종방향보로 채워졌습니다. 이 구조물들 중 일부는 100톤이 넘는 무게를 가지고 있으며 공사 현장에 도입된 특수 장비로 밀리미터 단위의 정밀도로 설치되었습니다. 규랭 상판을 조립하는 동안 파라이바 두술강이 항해가 가능하고 유속이 일정하기 때문에 부유식 플랫폼과 임시다리를 설치해야 했습니다. 모든 작업은 해군과 환경기관과 협력하여 조정되었으며 수생 동식물에 영구적인 생태학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장했습니다. 주요 구조물과 병행하여 보조도로 공사도 진행되었습니다. RJ196번과 RJ194번 도로 구간을 합쳐 38km가 넘는 포장이 이루어졌습니다. 또 다른 주요 특징은 보행자 6교로 도보로 건널 때 안전을 보장합니다. 수년 동안 학교, 병원, 시장에 접근하기 위해 도선이나 임시로 마련한 배에 의존해온 강가 지역 주민들에게는 필수적인 시설입니다. 공사가 한창일 때는 600개 이상의 직접 일자리와 약 1,500개의 간접 일자리가 창출되었으며 현지 인력을 우선적으로 채용했습니다. 또한 목공, 용접, 측량, 도로 공사 분야의 기술 교육도 실시되어 이 지역에 역량이라는 유산을 남겼습니다. 40년의 기다림 끝에 마침내 다리가 완공되었습니다. 비록 거대한 구조물은 아니지만
이 다리도 다른 구조물들과 비교될 수 있습니다. 비록 조앙 페이쇼트 의원 통합교가 브라질에서 가장 크거나 긴 다리 중 하나는 아니지만 이 다리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사회적, 물류적, 전략적 중요성 면에서 전국의 대형 프로젝트들과 동등한 수준에 올려놓았습니다. 물론 이 다리의 규모를 길이가 13.2km인 리우니테로이 대교나 론도니아의 북부 통합체계에 속한 마데이라강 대교 같은 거대한 다리들과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이 두 다리와 비교하면 리우데자네이루주의 이 다리는 겸손해 보이고 실제로 훨씬 더 작습니다. 하지만 이 다리가 북부 플루미넨시 지역에 가져다주는 의미는 그 거대한 구조물들이 각자의 지역에 미친 영향만큼이나 혁신적입니다. 상조 앙다바하와 상프란시스코 지 이타바푸아나를 직접 연결하는 경로에서 30km가 단축되고 캠푸스 두스 고이타카지스를 경유하는 사람들에게는 80km가 줄어듭니다. 이는 매달 수천 리터의 연료를 절약하는 것과 같으며 이동 시간과 지역의 물류 비용도 크게 줄여줍니다. 이것은 지역적으로 볼 때 상프란시스코강 물길 전환 사업이 북동부 지역의 급소에 미친 영향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조앙 페이쇼트 통합다리는 이미 브라질 남부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 공사는 파라나와 산타카타리나 사이의 곡물, 육류, 산업자재 운송에 드는 물류 비용을 최대 40%까지 줄여줍니다. 고용, 소득,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로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긍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구조물은 단순한 콘크리트 공사가 아니라 수십 년간의 기다림, 정치적 장애물, 기술적 도전 위에 세워진 공사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브라질이 정치적 의지, 우수한 엔지니어링, 미래에 대한 책임감이 있을 때 메가 프로젝트를 실현할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마지막으로 중간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조앙 페이쇼트 의원 다리는 차별화된 점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다리는 리우데자네이루 주 해안에서 40년 넘게 부족했던 연결고리를 완성하며 리우데자네이루 주 해안 도로망을 보완합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프로젝트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말 오래 걸렸죠? 그래도 결국 이루어져서 다행입니다. 늦어도 안 하는 것보단 낫죠? 이 대규모 공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미 이 다리를 지나가 본 적이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따뜻한 인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